낙원새마을금고 인터넷방송국 낙원TV가 개국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취재했습니다. 낙원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공제연도대상 시상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함께했습니다. 경남 산청의 새마을금고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담은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경영지원팀의 답사 1위를 함께했습니다. 그린 MG 캠페인에 저희 낙원도 동참했습니다. 깻잎 논쟁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5월 문화가 산책은 꼬온대학교 김래연 교수와 함께 성년의 날을 되짚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발 늦은 뉴스, 하지만 정확한 뉴스. 낙원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낙원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낙원뉴스 진행을 맡은 제갈연수입니다. 한 발 늦게 전합니다. 그래서 한 달 늦게 전합니다. 먼슬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낙원새마을금고의 인터넷 방송국 낙원TV가 개국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취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최초의 인터넷 방송국 낙원TV가 지난 5월 9일 개국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회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국한 낙원TV는 지난 3년간 금융, 경제, 문화 등의 주제로 총 317개의 콘텐츠를 제작, 방영했습니다. 또한 11,800여 명의 구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각종 공모전, 서포터즈 선발 등의 활동을 통해 낙원TV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졌던 회의 및 행사, 문화센터 등의 수업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해 중계 송출하며 팬데믹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낙원TV는 우리 낙원새마을금고가 이루려고 하는 영광의 생활 공동체로 가는 길이요, 방법의 현실적 실천 도구입니다. 낙원TV는 그 과제로 각 분야의 중요 소식을 우리 회원 및 낙원 구성원들에게 알려드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낙원TV 개국 3주년 기념 사업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사업을 회원과 국민을 상대로 크고 강하게 홍보하려 합니다. 열심히 내부에 공유하는 길의 역할, 외부로는 빛나는 협동조합의 길을 안내하고 우호와 조력자를 찾는 일을 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면 낙원TV는 회원의 친한 이웃으로 그 지위가 격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과거를 돌아보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가며 눈앞의 현실과 연관되고 지금은 무관하게 보이는 현상마저도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연구 검토하는 중심의 낙원TV가 커다란 느티나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기념사를 마칩니다. 아울러 김재택 이사장은 낙원TV의 기능 강화를 통해 회원의 비대면 참여를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의 공제 및 예금자 보호 사업, 나아가 독도와 같은 영토 문제까지도 낙원TV에서 다루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낙원TV 개국 3주년에는 임직원이 함께 모여 낙원TV의 미래와 방향을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좌담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동안의 낙원TV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낙원TV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낙원TV는 낙원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이자 소통 채널입니다. 김재택 이사장의 기념사처럼 낙원TV가 회원들의 삶의 현장을 공유하고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생활 공동체로서의 실제적 역할을 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낙원뉴스 최 기자였습니다. 앞으로 낙원TV가 더 좋은 콘텐츠로 많은 구독자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채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새마을금고 공제연도대상 시상식이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낙원 새마을금고는 2021년 공제연도대상에서 은상을 수상하여 시상식에 참여했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제 연도대상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담은 공제 사업의 1년간 수행 성과를 기념하는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시상식에 낙원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함께 방문했습니다. I'm from 성남. 낙원 새마을금고 상 받으러 왔어요. 연도대상 시상식장에는 다양한 공연과 즐길거리가 제공되었습니다. MG 새마을금고의 축제 시간과 오늘의 금번 시상에는 총 44개의 새마을금고가 분야별로 수상했으며 낙원 새마을금고는 생명공제 1그룹 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공제연도대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경주에서 하게 된 연도대상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 낙원 새마을금고가 대상을 수상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올해에는 아쉽게 은상 수상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받게 될 상은 꼭 대상이었으면 좋겠고 다음 해에는 저도 멘토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낙원이 공제사업 부분에도 이제는 기초가 마련되는 해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회원들의 애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제 사업을 더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우리 임직원들이 목표를 정하고 회원들의 삶의 애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공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첫째는 회원들의 삶이 보탬이 되는 공제, 두 번째는 이웃의 삶에 내가 기여하는 그런 생활인이 되는 거, 개별적으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 이런 거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내가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쪽으로 기초가 정말 활짝 꼽히는 날이 계속적으로 오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낙원 새마을금고가 회원의 삶에 보탬이 되는 생활 공동체로서의 조력자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낙원 뉴스 김 기자였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경상남도 산청군입니다. 발상지인 산청에 새마을금고의 가치를 기리는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김 기자가 전합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5월 25일 이곳 경상남도 산청군 하둔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발상지임을 알리는 비석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시작점으로서 그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경남 산청에 새마을금고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역사관은 2020년 12월 3일 착공하여 11개월 만인 2021년 11월 18일 11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975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역사관은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좀돌이통부터 오늘날 국제교류의 모습까지
새마을금고의 오랜 역사를 기념하며 그 정체성을 널리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교육시설, 갤러리, 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전시 시설도 갖춰져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낙원새마을금고는 5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관 견학을 진행함으로써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시기를 위로하고 새마을금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 역사관을 통해 대한민국 서민금융을 선도하는 토종금융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발자취가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였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궁금한 소식, 뭔 소리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낙원새마을금고는 고퀄리티의 회원 나들이로 유명한데요. 그 퀄리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영지원팀의 답사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함께 했습니다. 이른 아침 낙원새마을금고 본점에 금고 차량이 대기 중이다. 차량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경영지원팀 팀장 경희 씨가 팀원들에게 마중 인사를 하고 있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 우리는 경영지원팀 한 달 차인 막내 지원 씨에게 접근해 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역사관이요. 왜요? 아직은 카메라 앞이 쑥스러운지 더는 말을 잇지 못하는 지원 씨. 카메라를 끄니 경남 산청에 답사를 가는 날이란다. 달리는 버스 안 문화복지사업팀장 희정 씨와 김재택 이사장이 잼잼놀이를 하며 서로의 컨디션을 체크한다. 이내 기분이 좋아진 희정 씨는 가는 내내 차오르는 흥을 감추지 못했다. 김재택 이사장도 오랜만에 외출해 조금은 들뜬 듯하다. 장장 3시간을 달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산청의 한 식당. 배부터 채워 그들의 예민함을 달랠 생각이다. 식사 후 그제서야 눈앞에 펼쳐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말 꼭 그 어머니 품속처럼 평온한 그런 느낌이 들고, 야, 날 낳아준 나라, 이 지형지물이 다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 한 편이 절로 나온다. 제작진도 기분이 좋은가 보다. 드디어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 새마을금고 역사관이다. 이곳 산청에 새마을금고 역사관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듣고 낙원은 곧바로 이 답사를 준비했다. 회원들이 새마을금고를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역시 인증샷에는 비석보다 좋은 건 없다. 오늘 사진은 이걸로 되었다. 막내 지원 씨의 옷차림을 보니 꽤나 신경 쓴 모양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시도 벗어나지 않고 이사장 뒤를 지키는 지원 씨. 그 모습을 보는 제작진은 왠지 모를 위협감을 느낀다. 새마을금고의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김재택 이사장은 잠시 지난날의 추억에 잠겨 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웃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희정 씨와 현수 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저축은 국력이라 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희정 씨는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본다. 꽤나 사랑스러운 아이였을 것 같다. 뭐든 적극적인 희정 씨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라면 뭐든 해야 직성이 풀린다. 오늘도 경험 하나를 더 쌓았다. 김재택 이사장과 희정 씨가 역사관의 영상을 시청하는 사이 기계란 기계는 죄다 다루는 현수 씨가 이곳의 세팅이 궁금했는지 이내 조작 방법을 터득하여 재미를 보고 있다. 지켜보던 지원 씨는 사수의 능력이 마냥 부럽기만 하다. 상상 속에서라도 기기를 다뤄본다. 제작진은 이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새콤달콤한 뇌물을 몰래 주었다. 반응을 보니 넘어온 듯하다. 두 번째 목적지인 동의보감촌에 도착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인 물음교. 희정 씨는 김재택 이사장의 모든 순간을 남기고 싶다.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 아찔하고도 긴 다리를 건너려니 모두들 겁이 나나 보다. 밑에 봤는데 너무 무서워. 여기저기 앓는 소리가 들린다. 괜찮아, 재밌네. 재밌으세요? 안 무서우세요? 여기가? 네. 아이고.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이다. 그렇게 답사의 한창일 때 이사장이 예정된 코스 중 하나인 조격체험관을 기억했다. 네, 지금 갈 겁니다. 나는 하자 소리 안 해. 본인이 가자고 한 게 아니라 강조하면서도 이내 체험에 집중하는 김재택 이사장. 그리고는 이내 피로가 풀린 발에 만족했는지 합격의 사인을 보낸다. 한편 아직은 조격이 낯선 지원 씨. 뜨거운 게 싫은 지원 씨는 조격 시간의 절반은 발을 넣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답사팀은 하둔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은 최초의 새마을 금고가 설립된 곳이다. 제각각 많은 생각에 잠겨있는 찰나 갑자기 앞으로 나와 새마을 금고 노래를 부르는 현수 씨. 마을 금고 통장 속에 담겨질 뜻을. 창피함은 내 몫이었던가. 그 패기가 대단하다. 답사를 마무리하며 답사팀에게 오늘의 소감을 물었다. 봄날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또 새마을금고인으로서 새마을금고의 발상지를 돌아다니고 또 역사관도 둘러보면서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아주. 물론 속마음까지도 말이다. 지금 출발해도 10시예요. 어머니랑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못 먹었어요. 아 근데 조격하니까 노곤노곤하니 좋았어요. 네, 새마을금고 입사해가지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발상지까지 와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시간이 걸리면은 지금 6시니까 도착하면 최소 10시. 제가 오늘 5시에 일어났으니까 한참 잘 시간이네요. 좀 있으면. 진짜 오랜만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힘들었고 어디를 가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그 산청까지 와가지고 그 새마을금고 역사관도 좀 보고 그다음에 동의보감 관련된 곳도 찾아보고 꽃도 보고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아침부터 좀 그래. 8시에 출발인데 차가 그렇게 또 막혀가지고 이사장님 말씀만 안 하셔도 얼마나 또 속으로 뭐라 하시겠나. 아무래도 아까 준 뇌물이 한몫한 듯하다. 그리고 이사장의 호두과자 분실 사건은 희정 씨와 지원 씨의 공범으로 밝혀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나긴 하루 동안 많은 것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자꾸만 아쉬워 뒤를 돌아본다. 매번 힘들고 어려움의 반복이지만 경영지원팀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경영지원팀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가고 싶다 진짜. 최근 이성 친구의 깻잎을 떼어주느냐 마느냐로 깻잎 반찬이 많은 커플들의 미움을 샀는데요. 낙원에서도 깻잎 논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최승석 리포터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요즘 연인 앞에서 이성 친구에게 깻잎을 떼어주느냐 마느냐 일명 깻잎 논쟁이 한창인데요.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계세요? 여기는 식사 현장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시는데 요즘 그 깻잎 논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그럼요. 제 남자친구가 제 이성친구의 깻잎을 떼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다들 난린지 모르겠어요. 떼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주임님, 깻잎 떼주는 걸 인정한다고요? 왜요? 그 정도는 떼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인정 못 하겠는데요. 교장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아니요. 지금 깻잎 논쟁이 한창인데요. 각자 입장을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깻잎을 떼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깻잎을 떼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깻잎을 떼주는 건 배려고 호의적인 행동입니다. 같이 밥 먹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 배려와 호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굳이 이거를 떼주지 않는다고 해서 배려가 없고 호의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 앞에서 굳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굿이요? 영어 굿? 아니 그리고 깻잎 2장 붙은 거 그냥 한 번에 먹으면 안 되나요? 굳이 떼먹어야 되나요? 안 돼요. 2장 먹으면. 왜요? 짭니다. 짠 거 많이 먹으면 고혈압 걸려가지고 제명대로 못 살아요. 아니 2장 집어서 한 장씩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굳이 내 입안에 들어간 젓가락으로 왜 남의 깻잎을 떼주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생각해보면 간접 키스 아닌가요? 그 정도는 배려의 영역이죠. 아닙니다. 이성에게 불필요한 호의는 여지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 건 없어야 됩니다. 여지란요. 계장님은 여자친구가 깻잎 떼주면 불같이 화내겠어요. 여자친구를 못 믿나 봐요. 네, 여자친구는 믿습니다.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불필요한 호의는 오지랖입니다. 전 절대 떼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 아닙니까? 깻잎 정도는 떼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 상대방은 어떠셨습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이거 모자이크 해주시는 거죠? 질투심이 많고 속이 좀 좁아 보여요. 깻잎 논쟁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입장만 얘기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뉴스 최 리포터였습니다. 근데 리포터님은 깻잎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떼줘야지. 그 맛있는 걸 혼자 다 먹어요? 저걸 왜 떼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으로 확산된 환경운동입니다. 국립국어원은 플로깅을 우리말로 쓰레기를 담다라는 의미의 쓰담 달리기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도 탄소 저감 및 환경 보호를 위해 걷기 캠페인과 쓰담 달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의 현장을 저희 낙원뉴스가 동행했습니다. 낙원 새마을금고 판교 테크노밸리 지점 신지영 지점장.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그녀의 수상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대여금고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는 듯한 그녀.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매일 이 시간에 나가세요. 대여금고에서 항상 뭔가를 꺼내 가시는데 표정도 섬뜩하고. 그리고 나타난 의문의 한 남성. 임지우 지점장님이 분명했어요. 무슨 봉투랑 집게 같은 거를 들고 나가시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의문의 짝다리, 날카로운 집게, 그리고 의료용 장갑. 두 사람의 수상한 움직임. 서늘한 기운이 이 도시를 뒤덮는 것 같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그들을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담배꽁초. 그리고 담배꽁초를 줍는 신지영 지점장. 이 두 사람 오늘 함께 쓰레기를 줍기 위해 만났습니다. 우리 새마을금고에서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그린 MG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걷기 운동,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쓰레기 줍기 운동이 그 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SG 경영이 뭔데요? ESG 경영이란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합니다. 새마을금고도 ESG 경영 실천을 위해 그린엠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차량 이용을 최소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걷기, 그리고 쓰레기를 담으며 운동을 하는 쓰담 운동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식사도 거르시고 괜찮으세요? 네, 요즘에 식탐도 없고 일일 일식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괜찮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짧지만 그래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 힘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걸음으로 기부까지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부비농협 수술해서 지금 뭐 입맛이 뭐 특별히 돌아오고 그런 건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잠깐 점심시간 내서 쓰레기 줍기를 했는데 상당히 야외 활동을 해서 기분 좋고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한참을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확인해 봤습니다. 예, 여보세요. 편의점이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아까 그 두 분 들어가셔서 뭐 하셨나요? 그 두 분이 네네. 같이 오셔가지고요. 네. 라면이랑 계란 하나씩 드시고. 네네. 그 삼각김밥 중에 전주비빔밥 맛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배가 고픈 것처럼 보였어요. 요즘 입맛이 없다고 주장하던 그들의 입에 물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버려지는 마스크가 100억 장이라고 합니다. 이 마스크를 소각을 하면 온실가스가 분출이 되고 또 매립을 하면 4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품이라든가 마스크 이런 부분은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마스크로 인간은 살고 지구는 병들었습니다. 쓰레기를 그냥 주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두 분 중에 누가 쓰레기를 더 부지런히 잘 주웠는지 이따가 쓰레기 부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출발하시죠. 파이팅! 근데 버리지 않아요. 쓰레기를 줍던 도중 갑자기 사무실로 사라진 신지점장. 뭐 하세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요? 무언가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길에서도 이들의 과감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뒤떨어진 경쟁심이 부른 대참사. 쓰레기 많이 주우셨나요? 네, 많이 주웠습니다.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주로 비닐이랑 컵 같은 게 많이 버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회용 위주로 많이 주웠습니다. 음료수 캔 상당히 많았습니다. 종이, 담배꽁초가 진짜 많네요. 네.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꽃이 아닌 이건가요? 이거 누가? 누군가 드시고 버린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뜻깊었던 하루였고요. 앞으로도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자연을 가꾸고. 네, 저도 오늘 좀 많이 느낀 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말자. 그리고 많이 걸어서 또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오늘 식사도 못 하시고 배고프실 텐데 뭐 어차피 두 분 다 입맛도 없고 1인 1식 하시니까 여기서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걷기로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기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MG 그린 캠페인은 지구의 푸른과 맑음을 지켜내기 위해 작은 실천을 지속합니다. 동행합니다. 입맛이 특별히 돌아오고 그런 건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요즘에 식탐도 없고 일일 일식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괜찮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짧지만. 배고프지 않으세요? 순댓국?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찐다. 입맛이 없다. 평소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제야 그 의욕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소식을 전합니다.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 성년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날인데요. 우리는 예로부터 댕기머리 대신 상투를 틀고 비녀를 꽂아 공식적으로 성년이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물의 방식으로 많이들 기념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가 산책은 꼬온대학교 김래연 교수님을 모시고 그 대표적인 3가지 선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고와야 사람이다. 꼬온대 김래연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성년의 날 선물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른이 됐으면 자기 책임이 뭔지라 생각해 볼 것이지. 참 믿고 후디니 스프레이 어디가 마지게 후디니 스프레이로 주고받고 앉아있어. 나 때 꽃중에 꽃은 고말하기밖에 없었어. 금방 시들 것 같다가 선물하지 말고 이 고말하기 스티커를 선물해봐.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면 몸을 그냥 빡빡 씻으면 될 것이지. 향수 주말은 우디세지의 시솔트 우디세지의 시솔트. 나 때 향을 맡을 수 있었던 거는 시댁 제삿날밖에 없었어. 향을 피워서 머리에다 꽂으면 그게 바로 디퓨저야. 이렇게 장미 주고 향수 줬으면 되지. 마무리로 한다는 게 키스 KISS. 어디 건방지게 서른 설레 나도 하고 싶어. 아무튼 성년의 날 성년이 된 거는 축하합니다만 돈 못 쓰다 죽은 귀신이 붙었나.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놀 거 다 놀면 저축은 누가 하냐 말이야. 저축은 성년 여러분 생일 지나면 세금이 받으러 왔어. 성년의 날이 더 이상 상술로 퇴색되지 않고 그 의미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매년 5월 25일은 새마을금고의 날입니다. 한 줌의 쌀을 모으는 마음으로 시작된 마을금고의 중심에는 이웃과의 화합과 상부상조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살고자 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낙원은 끝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끝? 나야, 역시 나야.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냐?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할 수 있죠? 근데 찢어놨어. 낙원 뉴스를 뒤집어 놓으셨다. 다음 이제 앵커 4기 앵커 나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될 거야. 미안하네 좀. 앵커님 아직 끝났어요. 감사합니다.